이 기술은 공기 저항을 줄여 속도를 극대화한다. 자기부상 기술로 마찰 없이 부드럽게 이동한다. 앨런 머스크가 제안한 하이퍼루프는 시속 1200km를 목표로 한다. 서울 부산 350km를 20분 만에 주파 가능하다. 한국의 K-하이퍼튜브 프로젝트는 2020년대부터 본격 추진되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기술 개발에 나섰다. 하이퍼튜브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탄소 배출을 줄인다. 이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다. KTX보다 3배 빠른 속도로 교통혁신을 예고한다. 서울 부산 간 이동은 삶을 바꾼다. 하이퍼튜브의 핵심은 진공튜브와 자기부상 시스템이다. 진공 환경은 공기 저항을 1% 미만으로 줄인다. 자기부상은 바퀴 없이 부드러운 이동을 보장한다. 시속 1000km 이상의 속도가 현실적이다. 한국은 2027년 시험 주행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한다. 안전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시험 노선은 50km 구간에서 시작된다. 초기 테스트는 시속 800km로 진행된다. 속도는 점차 증가해 상용화 시 시속 1200km에 달한다. 이는 비행기 속도에 버금간다. 하이퍼튜브는 KTX의 평균 속도 시속 300km를 초월한다. 에너지 효율도 크게 향상된다. 진공튜브는 공기 저항을 최소화해 에너지를 절약한다. 이는 지속 가능한 교통의 미래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초기 건설 비용은 약 10조 원으로 추산된다. 민간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하이퍼튜브는 기존 철도와 달리 터널 공사가 핵심이다. 이는 건설 비용을 증가시킨다. 장기적 경제 효과는 막대하다. 물류와 운송 혁신으로 기업 경쟁력이 높아진다. 서울 부산 간 이동시간 단축은 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 부산의 관광산업도 혜택을 받는다. 하이퍼튜브는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 지방 도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 부산 시민은 서울로의 출퇴근이 가능해진다. 이는 삶의 질을 개선한다. 하이퍼튜브는 탄소 배출을 줄여 환경보호에 기여한다. 항공편보다 친환경적이다. 안전성 확보는 하이퍼튜브의 주요 과제다. 초고속 이동은 충격에 취약하다. 진공튜브의 기밀 유지는 치명적 사고를 막는다. 첨단 소재로 이를 해결한다. 탄소 섬유와 복합 재료는 강도와 경량성을 제공한다. 이는 안전성을 높인다. AI 기반 제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안전을 모니터링한다. 승객 보호가 최우선이다. 하이퍼튜브는 도시 간 경계를 허문다. 서울과 부산은 단일 경제권으로 통합된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을 촉진한다. 지방 경제가 활성화된다. 하이퍼튜브는 기후 변화 대응에도 기여한다. 친환경 교통은 필수적이다. 기술적 도전 과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진공튜브 유지 비용은 높다. 한국의 산악지형은 터널 공사를 어렵게 한다.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온도 변화와 집안 움직임에 대응해야 한다. 이는 기술적 난제다. 초고속 이동은 승객의 멀미를 유발할 수 있다. 이를 최소화하는 설계가 필수다. 연구진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결과는 긍정적이다. 하이퍼튜브는 글로벌 경쟁에서도 주목받는다. 미국과 중국도 유사 기술을 개발한다. 한국은 IT 기술로 하이퍼튜브의 강점을 강화한다. 5G와 AI가 시스템을 안정화한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인다. 한국 기업은 해외 수출을 노린다. 하이퍼튜브는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이는 경제 전반에 긍정적이다. 시민들의 기대도 뜨겁다. 하이퍼튜브는 꿈의 교통수단으로 불린다. SNS에서 하이퍼튜브 관련 게시물이 급증한다. 젊은 층의 관심이 크다. 서울 부산 20분 주파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는 생활 패턴을 바꾼다. 정부는 이를 홍보하며 국민적 지지를 얻는다. 하이퍼튜브는 미래의 상징이다. 2030년 상용화는 현실적 목표다. 전 국민의 협력이 필요하다. 하이퍼튜브는 단순한 교통혁신이 아니다. 이는 국가의 미래를 연다. 서울 부산 20분 시대는 곧 현실이 된다. 이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하이퍼튜브는 기술과 꿈의 결합이다.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는다. 이 기술은 교통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미래 세대에게 큰 유산이다. 하이퍼튜브는 경제, 사회, 환경을 혁신한다. 이는 모두에게 혜택을 준다. 2. 공동개발 한 전투기 분담금 안 낸 인도네시아. 중국 전투기 구매 검토.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국산 J-10 전투기 구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전투기는 지난달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 때 투입돼 프랑스산 최신의 전투기 라팔을 격추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았다. 인도의 라팔을 파키스탄의 J-10이 격추한 것이다. 5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도니 에르마완 토우판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차관은 J-10 전투기를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J-10 전투기뿐만 아니라 함정, 무기, 호위함 등 다양한 무기를 제안했다. 며 시스템 호환성과 가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키스탄은 중국산 J-10 전투기의 수출용인 J-10C 전투기를 구매했다. 파키스탄은 J-10C 전투기들이 라팔 3대를 포함한 인도군 전투기 5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중국도 J-10C가 공중전에서 아무런 손실 없이 전투기 여러 대를 한 번에 격추했다고 밝혔다. 군 무기 현대화를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 당시 사례도 참고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전투기 구입을 위해 미국, 프랑스, 한국 등을 지속 접촉하며 결정은 미루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23년 8월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과 4.5세대급 전투기 F-15EX 24대를 구매하기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으나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다. F-15EX는 F-15 전투기의 최신 개량형이다. 미국 측이 인도네시아에 제시한 F-15EX의 24대 가격은 약 80억 달러, 약 11조 원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이 가격이 비싸다는 입장이다. 토우판토 차관은 로이터의 미국 전투기의 성능은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면서도 제한된 가격은 여전히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예비 국방협력의 향서 LOI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라팔 전투기의 추가 판매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서 프라보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이던 2022년 라팔 전투기 42대를 81억 달러, 약 11조 1천억 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했고 이 가운데 6대는 내년에 넘겨받을 예정이다. 토우판토 차관은 프랑스 제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전체 예상과 함께 J-10, F-15 등 다양한 옵션을 비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국과 개발하기로 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인 KF-21 보라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KF-21 관련 프로젝트에서 약속한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가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인도네시아 측 분담금을 애초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줄여주는 대신 기술 이전 규모도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기술진이 KF-21 자료가 담긴 비인가 이동식 저장 장치 USB를 외부로 빼돌리려다가 적발돼 한국의 수사를 받게 되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